생활에 위기라는 게 오게 되더라고요. 60만 원으로는 도저히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인경비 업체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시험을 했던 거 옮겨가지고 무인경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인경비도 일하다 보니까 이게 사장님만 돈 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번 차려보자 해서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예,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때 망할 때가 쯤이 여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경포대를 갔어요. 일 끝나면 경포대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하는 와중에 이 사업을 소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를 인테리어 업으로 이제 소개하신 분이 저한테 스폰서님이자 한 살 많은 형님이신 송정표님이 그 인테리어 업계로 이제 저를 안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인테리어라는 건 이것도 지금 인테리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정의 리모델링 다 하셨죠? 예. 비포보다는 애프터가 확실히 낫죠. 근데 그 과정에는 공사하는 현장 잘 안 가보시죠? 왜?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밥 대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들이. 예. 공중에 떠다니는 거 너나 할 거 없이 쑥쑥 들이 마십니다. 예. 그런 자리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조금 더 수입을 받겠죠.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평균 수입이 한 300, 400만 원 정도 예전에 비하면 용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예, 뭐 떠다니는 먼지도 내 돈이다 생각하고 마셨어요. 쑥쑥 마시면서 그 일을 해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요. 분명히 과거로부터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을 때 수입이라는 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많게는 5배가 넘는 수입을 벌고 있는데도 내 가정 경제는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번쯤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삶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난 이런 올가미 안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 내 평생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왜? 제가 이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20살,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 나요. 사이가 없어요. 중간 나이대는 없고 연배가 6, 70대던가 아니면 저희밖에 없었어요. 왜? 중간에는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 형님들이 어쨌든 저한테 미래잖아요. 그분들은 일이 끝나면 빨리 병원 문이 닫기 전에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왜? 하도 이걸 썼으니까 몸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침 맞고 다음날 붕대 감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붕대 풀고 일하고 끝나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때 저희는 젊은 혈기에 밤낮 안 가리면서 일을 했어요. 낮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그래서 그 형님들이 그런 거예요. 몸 아껴 쓰라고. 나중에 내 나이 되면 그럼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밤낮으로 일한다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냐? 그 또한도 아니에요. 그때쯤 한 번쯤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돌아보게 됐죠.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아침에 똑같은 일을 해왔죠.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스포님한테 먼저 이 유니스트라는 정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저도 뭔가 사이드 잡,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그 시기에 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만나다가 처음에 검토하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열정적인 모습으로 이런 유니스 사업을 참여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갔을 때 한 10명 정도 안팎에 그리고 이 공간이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사업이 막 잘 되거나 아니면 이게 앞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였죠.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듣기만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게 됐죠. 열리게 되면서 이 사업 내가 사이드 잡으로 본업이 어쨌든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행해 내온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전업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수입이라는 게 조금씩 본업하고 가게 되면서 시간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지금은 전업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들도 아직 이 사업에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거고 이 사업 이제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은 유니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내 만족하지는 못할 수준일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먼저 변화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의 삶의 방식하고 이 일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부터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이 일하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 아세요? 요즘 강사분들이 책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 몇 권 준비했습니다 오늘. 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읽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체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게 무화 같은 제가 이 책을 2001년도에 읽었어요. 이 책이 초판됐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왜 읽었는지 아세요?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뻐서? 제가 체육관에 있을 때 이제 체육관에 스포츠 신문이 배달이 되잖아요. 네.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밑에 이제 광고가 뜬 거예요. 베스트셀러. 제가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베스트셀러는 읽어요. 왜?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뭔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2001년도에 읽었거든요.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치즈 얘기 나오고 생쥐 2마리 나오고 사람 2명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덮여져가지고 집 책장 어딘가에 있었어요. 이게 15년이 지난 유니씨를 만나고 나서 이 책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변화, 그렇죠? 예. 우리는 하루아침에 물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쭉 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100까지 갔다가 제로가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사장님들이 아무래도 저보다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인생이 그냥 그랬어요. 뭐 변화가 돼봐야 1, 2 정도? 막 갑자기 가다가 뭐 우리가 뭐 대기업이었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평민이 되고 이런 거는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이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우리는 잘 인지를 못해요. 이 문제가 나한테 심각하게 느껴질 때쯤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해야 되겠구나. 이 책에도 결과적으로 그 얘기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내용 그거를 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고 또 그 변화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막바지까지 갔다가 뒤늦게 하는 것도 있고 예. 사실 이 유니스라는 정보도 제가 전달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누가 수월하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또 내가 뭔가 내 삶의 위기가 와가지고 이 사업 하려니까 그것도 녹록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사실 불안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지금처럼 뭐 사실 지금처럼 시대가 불안할 때는 가장 많이 이 이슈화가 되는 것들이 약간 사행적인 뭐 1억 천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화가 되고 지금 가장 이슈화가 되는 게 뭐예요? 비트코인. 네. 뭐 그거에 대한 말도 많고 뭐 정확한 정보를 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가장 그렇게 뭔가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입된 도구들을 이렇게 보면 나라에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못하게 되더라고요. 통신이 그랬었고 이번에 또 코인이란 또 새로운 도구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주 또 타겟층이 20, 30대예요. 20, 30대가 사회적 그렇죠. 뭔가를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 그분들한테는 이미 포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그런 도구들밖에 없다고 아직은 판단이 지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일궈낸 것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유니티라는 정보 또한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벼룩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시장 안에서 우리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라는 걸 만들어질 거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내 가문이 또 가정이 대대손손 자손이 이 사업을 통해 또 편안함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거 또 있네요. 예, 더 넥스트 트리얼리언. 예, 다음 천만장자는 어디서 나올까? 사실 이 책을 보면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보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트렌드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돈이 부가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저 책에는 두 번의 지난 1세기,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두 번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한 번에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이 되고 1980년도에 IBM에서 컴퓨터를 개인화로 만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은 그 변화를 통해서 부자가 됐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통해서 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렌드는 시대가 흐르면서 돈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농경사회가 있었죠. 먹는 데 돈을 썼던 시대. 산업사회가 있었죠. 예,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이 조금씩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해결했던 기업들, 삼성, LG, 대우, 현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산업사회에서 대기업이 됐어요.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돈을 이곳에서 쓰기 시작을 한 거고, 시대가 지나서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많은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또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똑같이 또 벌어둔 돈을 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 수입은 분명히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경제, GNP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 경제 개개인으로 보면은 삶이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새끼 먹는 거 똑같고, 자동차 안 되는 거 똑같고, 내 누울 집 있는 거 똑같고, 근데 그게 나아지질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살만하면 어딘가에 돈 쓸 곳을 자꾸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오래 살게 됐습니다. 이 평생 이곳에다가 돈을 써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쓸 수도 있지만 아프기 전에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 지금도 조금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업사회의 기회, 디지털 사회의 기회. 지금 그 기회가 뭐였는지 알죠?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곳에다 투자를 하려면 하겠죠. 근데 이 기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트렌드는 한번 지나고 나면은 이미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는 건 웰리 사회에서는 이제 지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 소비에서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리겠다는 자리가 이곳이에요. 앞으로 이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산업사회를 준비했던 회사, 디지털 사회를 준비했던 그 많은 회사들이 지금 웰리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안에서 만약 사장님들이 기회를 얻으려면 또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는 이 웰리 사업에 기회를 드리는데도 대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회사는 어떠한 회사냐? 저희 회사는 190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로 출발하고 예전 네 계셨던 분들은 이 렉솔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렉솔의 아스피린이에요. 이게 110년대 약통인데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크 오브 마그네시, 요건 제산제를 비롯해서 요거는 콜르타블릿, 감기약. 이 외에도 1000가지 이상의 시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원기소, 바세린, 콜드크림, 안티프라민 여러 가지의 약들, 그 약들을 110년이 넘는 기간에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952년도에는 25,000개의 약국 체인점을 통해서 약을 공급
공급하던 회사였어요. 명시상국 미국 북미 지역의 78%의 약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최고의 회사였죠. 근데 1960년도에 약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입덧 안해제를 복용했던 임산부가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출산한 사건이 나타나면서 약을 사용했던 국민들이 약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혹시 지인들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선진국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 뭐 이민을 갔다 오신 분들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약을 한번 처방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디테일을 하면서 호주를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호주를 갔다 왔는데 호주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가 약해가지고 이가 이 잇몸이 부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약을 안 줘주는 거예요. 그냥 이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까 나아진 다음에 이 발치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웬만해서 죽기 전에는 약을 그 진통제조차도 주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한국에 있었다면 예, 난리 났겠죠. 이제 주사에다가 약물에다가 근데 어쨌든 의료 비용이 아무튼 비싸더라고요. 이 발치하는데 한 200 얼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발치하고 가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예. 선진국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약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약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후진국으로 지금 아직 약을 필요로 하는 나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1970년도에 이 약이 안 팔리니까 이제 저희 회사가 상권의 위기가 오는 거고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죠. 아예 다른 일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든가. 그래서 동종요법의 제품들을 개발합니다. 호메오파스틱 메디슨. 약과 동등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의약품. 약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화학적인 기전으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뭔가 다른 2차적인 3차적인 변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화학적인 문제가 약의 문제라면 그 약의 화학적인 부분을 빼고 천연의 성분을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동종요법의 제품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같은 예전에 보면은 요 아스피린 혈전 용해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혈액을 묽게 만들어 가지고 막혀 있는 혈관의 피를 그나마라도 돌게 만들 수 있는 게 아스피린이라는 역할이었다면 이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는 혈액에 있는 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개선을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1990년도 이전까지는 약국 체인점으로 유통을 했는데 화학에서 천연으로 성분이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일반적으로 써야 될 이 대중들이 이걸 못 쓰게 되니까 가격이 낮춰가지고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 유통 방식도 직접 판매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직접 판매를 미국에서 90년도에 저희 회사가 시작을 하게 돼요. 이 이전부터 직접 판매는 성행을 했었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이 돼서 또 90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일반적인 유통에서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 90년도.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전문가 집단에서 이 사업을 또 반대를 했겠죠.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참여율 0%.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막아도 될 놈은 돼요. 그래서 첫 해에는 10억 불에 작은 실적으로 출발하지만 매년마다 300% 이상씩을 성장하고 10년 지난 2000년도까지는 3000% 성장하고 10억 불이었던 매출이 2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매출고를 달성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2001년도 세계 11개국 5,200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세계 11개국으로 동시 오픈을 할 때 유니스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현재는
50개국 이상에서 제품과 사업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아이템이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TV에서 많이들 이제는 건강 프로들 다 하나씩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송되는 건강 프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심혈관이에요. 피가 탁해서 오는 2차적인 3차적인 문제점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동안도 많은 대안책은 있었어요. 약도 써보고 또 나 나름대로의 건강관리도 해보고 자연치료요법도 해보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인원이 줄었으면 그 방법이 해결 방안이라고 또 정보가 들어갔을 텐데 지금 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느냐. 저희가 35가지 공식적으로 식약청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먹는 제품만. 그 안에 또 제품에 관련돼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전 제품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저희 회사의 대표 상품 저희의 회사의 이름은 뭐예요? 저희 회사 이름이 바이오스라이프예요? 저희 회사는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예. 제가 회사 소개를 하다 말아가지고 바이오스라이프라고 그러네. 예. 저희 회사는 렉솔이라는 제약회사하고 엔리지라는 허브를 최초로 캡슐화시켰던 회사. 미국의 1등과 2등의 회사가 합병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렉솔을 쓸 수도 없어요. 엔리지를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든 게 유니스입니다. 예. 유니스라는 회사는 이제 저희 회사의 이름이고 바이오스라이프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에 없는 독특한 아이템, 그러니까 브랜드를 갖고 있는 바이오스라이프라는 특허받은 상품을 저희는 프랜차이즈로 유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업 명칭은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하면은 유니시티라고 그러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스라이프라고 이게 아침이라 이제 발음 잘 안 되네요. 바이오스라이프. 예. 제가 그래도 유학파인데 영어 잘 안 되네요, 우리나라. 예. 바이오스라이프라는 제품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빠지고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슬림, S, 에너지 요 3개가 바이오스라이프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래야 만들 수 그러니까 이 레시피를 다 갖다 줘도 못 만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나의 멤버십은 평생을 누군가한테 위협받지 않는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C 플러스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피를 맑게 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제가 3개월마다 했던 일은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 약은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당뇨약 합병증 부작용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이 막히는 그런 2차적인 부작용이 있으셔가지고 호르몬 약까지. 저는 뭐 이 사업을 만나면 그냥 의뢰 가가지고 그걸 받아오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그 이게 뭔 문제가 있는지 이걸 왜 드신? 왜냐면 제가 아픈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었던 거예요. 맨날 병원 가면은 분명히 차트를 쓰잖아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건 간호사 맨날 차트를 써요. 근데 차트 쓸 때마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뇨약 얼마나 드셨어요? 혈압약 얼마나 드셨어요? 여기 외우잖아요. 혈압약 20년, 혈압약 30년, 당뇨약 20년. 얘기를 하는데 3개월 후에 가면 또 물어봐요. 이 차트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걸 기록을 해놓으려고 이분이 어딘가에 만약에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차트를 통해서 바로 써야 될 약, 쓰지 말아야 될 약, 지금 쓰고 있는 약들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물어봐요. 갑자기 뭔가 몸 건강 상태 안 좋으셔가지고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또 물어봐요.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오늘 입원했다고. 혈압약 얼마나 드셨어요? 당뇨약 얼마나 드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상관없이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거는 그 긴 시간 동안 드셨는데도 점점 좋아지기는 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때는 그 문제도 몰랐어요. 그냥 나이를
오고 심장마비가 오고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피가 탁해서 오는 것들. 그 지금은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CG, 중성지방, 장화혈색소, HbA1c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이거 언제 들어봤어요? 저번 나오시죠? 전 뉴스 와서 들어봤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하는 물건인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고 나서 방송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쌓이는 게 뭐고, 이걸 청소하는 게 뭐고, 이게 수치가 LDL은 100이 넘으면 안 되고, HDL은 6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중성지방은 150을 넘어가면 안 되고, 당화혈색소는 6.0이 이하로 관리를 해야 정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들으니까 근데 이게 방송을 계속하고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에 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유지 사업이 점점 쉬워지고, 예전에는 이거 나가가지고 설명하는데 온 시간을 다 보냈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LDL이 뭔지 HDL이 뭔지 당뇨는 그냥 찔러봐가지고 많이 나오면 당뇨고 적게 나오면 건강하고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스트레스만 받아도 다음날 되면 난리 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탕 먹고 이거 되면 오늘 당장 입원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아니라 3개월에 편하게 평균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씩 제가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사장님도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원래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하신 분들이 여기 오시니까. 네, 어쨌든 이런 과정들, 과거에는 이 문제가 각기 다른 약을 쓰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이 약을 안 먹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 두 가지입니다. 식욕도 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있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술 담배 줄이시고. 할 수 없는 것들만 해요. 술 담배 줄일 수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뭐 많이 그만. 어쨌든 이런 것들 내가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자꾸 시키네.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니까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제품이 다 좋아요. 예? 뭐 좋아지긴 다 좋은데 더 좋은 건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건 내가 하던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제품을 드시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끝으로 앞서 오늘 당장 제가 우리 뭐 남자 사장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제 과거에 담배 피면은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거 다 알잖아요. 근데도 피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지금은 담배를 안 피는데 예전에 폈을 때 위로가 됐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네. 전문가가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담배를 피다가 폐암 걸릴 확률보다 담배를 끊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먼저 죽는다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네. 그거를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들리는 거야. 네? 모든 폐암은 다 기억이 없어지고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럼 펴야지. 네. 그래서 다시 피는 이유를 거기에다 갖다 붙였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 일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안 피게 됐어요. 네.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그거를 약간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은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한다고 무조건 막 막혀되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C+.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가 맑아질 수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C+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드시고 마나요? 아니죠. 평생 드셔야죠. 근데 이게 왜 부담스럽나요?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C+입니다. 지금 우리만 알고 있죠.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알렸을 때 나로부터
5천만 인구 중에 경제 인구가 3천만이면 3천만 인구 중에 1.2% 안다 쳐요. 자기 멤버십에 최소한 2, 30명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30만 명은. 그러면 유니티로 대박 나는 거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C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회사에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못하는 게 이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작업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나가셔야 되겠는데, 나가서 찾아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요 C 플러스의 기전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S. S는 어떤 제품인지 아시나요? 네.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요거는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얘는 1989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 처음 개발이 됐고, 지금의 이 C 플러스가 나오기까지 6번의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맛은 일단 좋아졌어요. 맛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능도 과거에 어떤 콜레스테롤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면 지금 비리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혈액으로 관련된 더블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어요. 이 제품을 오래 드신 분들이 살이 빠지기 시작해서 왜 빠지지? 하도 보니까 이 C라는 성분 안에 뇌에서 분비되는 렙틴,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성분을 착안해서 S라는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어느 정도 체격이 늘어나신 분들이 드시니까 C의 성분이 50% 여기 플러스 7X 체지방을 자연스럽게 연소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습니다. 단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나라의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급격한 다이어트의 방법들을 그동안 많이들 홍보를 했고 그런 것들을 선호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들이 조금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담배도 끊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려워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매일매일 집에 가서 치맥을 했던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오늘 당장 그거를 안 한다면 좋겠죠? 또 스트레스 받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한 달 후에 또 폭식하겠죠?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이거 반복하셨죠? 네. 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조절될 수 있는 시간만 기다려주신다면 그 안에 내 몸 안에 불필요한 불필요한 성분들이 있어서 그게 나가고 근육과 또 고성분의 이 영양분들이 들어가다 보면 체중은 살짝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진행을 안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원리는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따라. 어떤 분은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쪘다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유지됐다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 빠지다가 유지됐다 빠지는 분이 계시고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던 분들은 쑥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영양 상태, 밸런스,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에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걸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되죠. 이거 매년 반복한 거죠. 1월 1일이면 목표 했다가 가을 되고 겨울 되면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그 안에 몸은 더 망가지고 슬림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건강 상태가 다져지면서 또 아름다운 S라인의 몸매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S입니다. 이 안에 또 S 플러스라는 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12주 3개월이나 12주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은 다이어트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원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S 플러스라는 건 정말 많은 고함량의 그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불필요한 것들로 이 S라인을 만드는 이 불필요한 것들로 쌓여있는 거를 영양소가 빨리 들어가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 몸이 꽉 찼을 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